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숙이고 올해 72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살림을 꾸리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투병 생활 6개월, 그 긴 시간을 저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하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2022년 3월 18일 봄이 오던 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제발. 그 이후로 저는 매년 남편 기일이면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재료를 골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맛있게 드세요. 제사상 앞에 앉아 절을 올리면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 1시간만큼은 남편이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사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영정사진을 쓰레기 봉투에 버렸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하늘의 이름으로 천벌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제 이야기이자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남편 사망 3주기 제사 날이었어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한복.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사 때마다 입던 그 한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제사 지낼게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이 많이 늘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새벽 5시 저는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은 정성이에요. 하나하나 정갈하게 준비해야 하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수가, 제사는 조상님을 모시는 거야. 정성이 제일 중요해.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시장에 가야 했어요.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전통시장. 새벽 6시에 개장하는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3월이지만 아직 쌀쌀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아직 동네는 조용했어요. 간간히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맛있는 제사 음식 드릴게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5시 50분이었어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이 많았지만 몇몇 가게는 이미 불을 켜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선 가게로 갔어요. 아줌마, 일찍 오셨네요.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이 가게에서 벌써 20년째 생선을 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제사라서요. 아, 남편분 기일이시구나. 뭐 필요하세요? 북어포 좋은 걸로 3마리 주세요. 주인 아저씨는 진열대 뒤로 가서 북어포를 골랐어요. 크고 살이 두툼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게 제일 좋아요. 북해에서 잡은 건데 살이 꽉 차 있어요. 마리당 15,000원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3마리면 45,000원이에요.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거스름돈 받으세요. 그리고 아줌마, 오늘 제사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북어포를 비닐봉지에 담아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다음은 정육점이었습니다. 사장님, 한우 1등급으로 산적용 500g 주세요. 정육점 사장님은 40대 여자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산적용이요? 잠깐만요. 사장님은 냉장고에서 한우 등심을 꺼냈어요. 선홍빛이 도는 고기였습니다. 여기 최고급이에요. 마블링도 좋고요.
89,000원입니다. 네, 포장해 주세요. 고기를 받아들고 무게를 느꼈어요. 묵직했습니다. 좋은 고기는 무게가 다르거든요. 한우 89,000원. 그 다음은 생선 코너로 갔습니다. 할머니, 뭐 찾으세요? 젊은 청년이 물었어요. 2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생대구 큰 걸로 한 마리요. 여기 있어요. 이거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싱싱해요. 대구를 보여주는데 정말 싱싱했어요.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거렸습니다. 35,000원이에요. 네, 이걸로 주세요. 생대구 35,000원. 그 다음은 채소 가게였습니다. 도라지 500g, 고사리 300g, 시금치 한 단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채소들을 받아들었어요. 신선한 향이 났습니다. 도라지 8,000원, 고사리 12,000원, 시금치 3,000원. 그 다음은 과일 가게였습니다. 대추 500g, 밤 1kg, 배 3개, 사과 5개, 감 5개 주세요. 네, 골라드릴게요. 과일 장수 할머니는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주셨어요. 할머니, 제사용이시죠? 네, 맞아요. 그럼 제일 좋은 걸로 드려야죠. 대추 15,000원, 밤 2만원, 배 18,000원, 사과 25,000원, 감 2만원. 그 외에도 두부, 버섯, 파, 마늘, 생강, 식용유, 간장, 설탕. 장을 다 보니 두 손에 가득했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참을 만했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사세요? 계산하는 아줌마가 물었어요. 네, 남편 제사예요.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요즘 제사 안 지내는 집이 태반인데. 아줌마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212만 원입니다. 저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카드.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이 카드를 쓰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당신 카드로 제사 지낼게요. 삐삐삐 마이너스. 결제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제사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힘들었어요.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니 어깨가 아팠습니다. 15분 거리가 20분처럼 느껴졌어요. 조금만 참자. 여보 위한 거야. 집에 도착한 것은 6시 40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숨이 가빴어요.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이었어요. 먼저 북어포를 불렸습니다. 큰 대야에 물을 받고 북어포를 담갔어요. 30분 정도 불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우를 손질했어요. 고기를 1cm 두께로 썰고 칼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으로 양념을 만들어 고기를 재웠어요. 산적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영수가.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 전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음은 나물이었습니다. 도라지를 손질했어요. 껍질을 벗기고 가늘게 찢었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도라지는 질겨서 손질하기 힘들거든요. 아야.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니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염이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아팠는데 요즘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도라지를 소금물에 주물러 쓴맛을 뺐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간장, 다진 마늘로 무쳤어요. 고사리는 물에 불려서 삶았습니다. 30분 동안 푹 삶아야 부드러워요. 삶은 고사리를 찬물에 헹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에 볶았어요. 시금치는 데쳐서 물기를 짜고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쳤습니다. 나물 3가지를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8시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1시간 넘게 서서 요리를 하니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10분만 쉬려고 했는데 눈이 감겼습니다. 영수가 힘들면 쉬어.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영수가 고마워. 매년 이렇게 제사 지내줘서 당연한 거예요. 여보는 제 인생이었잖아요. 남편이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영수가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여보. 할머니, 할머니. 누가 저를 흔들었어요. 눈을 뜨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꿈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15분이었어요. 15분을 잔 거예요. 안 돼, 일어나야 해.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제 북어국을 끓여야 했어요. 불린 북어포를 꺼내서 물기를 짰습니다.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찢었어요. 북어포 특유의 비린내가 났습니다. 좋은 냄새였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북어포를 넣었습니다. 무, 대파, 두부도 함께 넣었어요. 된장을 풀고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마이너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났어요. 부엌이 북어국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아, 구수해. 국물을 맛봤어요. 딱 좋았습니다. 다음은 생대구전이었습니다. 대구를 손질했어요.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포를 떴어요. 대구는 이렇게 포를 떠야 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습니다.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밀가루를 묻혔어요. 그리고 계란물을 입혔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궜어요. 지글지글 마이너스 소리가 났습니다. 대구를 올렸어요. 지지직 마이너스 노릇노릇 구워지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했어요. 한 면이 익으면 뒤집었습니다. 양면을 다 구웠어요. 전을 부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산적이었어요. 재워둔 한우를 꺼냈습니다. 간이 잘 배어 있었어요. 꼬챙이에 고기를 깨었습니다. 고기, 파, 고기, 버섯, 고기. 순서대로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산적을 구웠어요. 지지직 마이너스 고기 굽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9시 30분이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제사 때는 고두밥을 해야 하지만 저는 그냥 흰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고두밥보다 흰밥을 좋아했거든요. 영수가 나 고두밥보다 흰밥이 좋아. 그래요? 그럼 흰밥 지을게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마지막으로 과일을 씻어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대추, 밤, 배, 사과, 감.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서 제자리에 놓았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제사상이 완성됐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흰 보자기를 깔고 음식을 하나하나 올렸어요. 일열밥, 국, 숭늉, 이열산적, 전적, 삼열탕, 북어탕, 사열 나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오열 과일 대추, 밤, 배, 사과, 감. 여보, 잘 드세요.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절을 올렸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 흑백 사진 속에서 남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찾아왔어요. 3년이 지났네요.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저 혼자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깍 마이너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 최지은이었어요. 30대 중반, 키는 165cm 정도.
긴 생머리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루이비통 가방이었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제사상 차렸으니까 같이 절하자.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사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런 거 하세요? 응?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제사상 앞에 섰어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제사 지내요? 다들 안 지내요. 지은아, 이건 조상님께 드리는. 조상님은 무슨,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나 됐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아, 그래도 기일은 지켜야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시대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21세기예요.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제사를 지내요? 며느리는 제사상을 가리켰습니다. 제사 음식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200만 원? 그 돈으로 우리 애들 학원비 내면 되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아, 이건 내 시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만 지내세요. 뭐? 귀를 의심했어요. 제사, 이제 그만 지내라고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매년 이렇게 제사 음식 먹으러 오는 것도 짜증나고 솔직히 아버지 사진 볼 때마다 우울해요. 그게 무슨,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왜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매달려요?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아, 이건 우리 전통이야. 조상을 모시는 전통? 어머니, 지금 시대에 무슨 전통이에요? 그런 거 다 옛날 얘기예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실은 오늘 이 얘기하러 왔어요. 이제 제사 그만 지내세요. 저도 민준이도 힘들어요. 민준이도? 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민준이도 제사를 지내기 싫다는 거니? 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기 바빠요. 애들 학원비, 생활비, 대출 이자. 한 달에 500만 원도 빠듯해요. 그런데 제사에 200만 원씩 쓸 수 없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사람들 다 이래요. 제사 안 지내요. 명절에도 차례 안 지내고 가족끼리 여행 가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는데 뉴스 기사였어요. MZ세대 70% 명절 차례 안 지낸다. 어머니 봤죠? 요즘은 다 이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아, 그건 남의 집 이야기고. 어머니, 우리 집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거실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는 남편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서 남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거기서 뭐해? 며느리는 영정사진을 손으로 만졌어요. 지은아, 어머니, 이거 이제 치워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내 시아버지 영정이야. 며느리는 영정사진을 벽에서 떼어냈어요. 액자를 두 손으로 잡고 내렸습니다. 지은아, 당장 놓으라고. 저는 며느리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영정사진을 들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지은아, 안 돼. 며느리는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베란다에는 분리수거용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3년이나 됐잖아요. 매일 이 사진 보면 우울하다니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쿵 영정사진을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습니다. 지은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 가볼게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아,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는 돌아섰어요. 다음 달부터 생활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희도 빠듯해서요. 어머니 연금으로 사시면 되잖아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쓰레기 봉투를 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봉투, 플라스틱 용기, 종이상자. 그 사이에서 영정사진을 찾았습니다. 액자는 깨져 있었고 유리 파편이 사진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해. 저는 영정사진을 안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어떡해, 어떡해. 유리 파편이 손에 박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아들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뚜루루루 마이너스. 한참 후에야 아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바빴어요. 뭔가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지은이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은이가 아버지 영정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네. 뭐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준아, 제사상 차려놨는데 지은이가 와서 이제 제사 그만 지내래. 그러고는 아버지 영정을.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지은이한테 확인해 볼게요. 민준아, 너도 알고 있었니? 뭐요? 지은이가 제사 그만 지내라고 한 거. 너도 같은 생각이니? 침묵이 흘렀어요. 5초, 10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에 제사를 꼭 지내야 하나 싶긴 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준아, 내가 그런 말을. 엄마,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 키우기도 버거운데 매년 제사 지내러 가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럼 엄마 혼자 지내면 되잖아. 엄마,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거. 민준아, 엄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살아야 하고요. 민준아, 그게 무슨. 엄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민준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깨진 영정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제사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여보, 저는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어요. 여보, 혼자라도 지낼게요. 매년 지낼게요. 눈물이 떨어져 제사상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만 지내세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던져진 영정사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문득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1985년 봄. 저는 28살이었고 남편은 31살이었어요. 선을 보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영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당시 작은 회사 사원이었어요. 월급은 25만 원.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좋은 집도 못 사주고.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으면 돼요. 신혼집은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어요. 6평짜리 작은 방. 부엌은 방 한쪽 구석에 가스레인지 하나 놓을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들 민준이를 낳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아기 낳았어요. 정말?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에요.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영수가 고생했어. 우리 아들 보자. 갓 태어난 민준이를 안고 남편은 울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잘 키울게. 행복하게 살자. 그날의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민준아, 넌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니. 새벽 2시,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를 걸었어요. 어둠 속에서 가구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재 불을 켰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낡은 지갑, 갈색 가죽 지갑이었는데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쓰던 거였어요. 손목시계, 은색 시계, 바늘이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그 시간에 안경, 검은 테 안경, 렌즈에 지문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 영숙에게 남편의 필체였어요. 또박또박 쓴 글씨. 3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요. 열면 남편이 정말 떠난 것 같아서.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보, 이제 읽을게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가 나왔습니다. 2장이었어요. 남편의 필체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겠지. 영숙아, 먼저 미안해.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해서. 나는 그저 작은 회사 직원이었고 월급도 적었어. 6평짜리 신혼집에서 시작해서 결국 20평짜리 아파트밖에 못 사줬지.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야. 2번째 장. 등기부등본 마이너스 성남시 분당구 상가. 소유자 김영숙. 시세 45억 원. 3번째 장. 주식 계좌 내역. 보유 주식 총액 20억 원. 4번째 장. 은행 예금 통장. 잔액 3억 원. 총합계 248억 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248억? 응. 놀랐니? 내 시어머니가 248억 재산의 주인이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안 말씀하셨어요? 앉아, 지은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앉으라고. 며느리는 다시 앉았습니다. 지은아, 그리고 이거 봐.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대출 신청 기록 위조. 이거 내가 한 거지?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은행에 다 기록 남아있어. 내가 내 도장 위조해서 30억 대출 받으려 했어. 어머니, 저는. 그리고 이건?
SNS 캡처본을 보여줬어요. 영정사진 버렸다 키읔키읔키읔 속 시원.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핸드폰에서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내가 재산 관리하는 거지. 병원 의사랑 얘기했어. 진단서 써주기로 했어.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은아, 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어머니, 그건 500만 원 주고 가짜 진단서 받으려 했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민준아. 네, 엄마. 너도 알고 있었니? 엄마, 너도 나를 요양원 보내려 했지? 통화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양원 보내야 할 것 같아. 제사도 매년 지내시고 좀 집착이 심하신 것 같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저는 민준아, 너희 집 월세 아파트지? 네. 그 아파트 누구 건물인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내 건물이야. 네. 성남 상가 건물. 그 안에 너희 집이 있어. 월세 500만 원 내고 있지? 다음 달부터 월세 2배야. 1000만 원. 엄마. 그리고 생활비 더 이상 안 줘. 너희가 알아서 살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지은아. 오늘부터 나는 너희 엄마 아니야. 248억 원 재산의 주인일 뿐이지. 엄마, 어머니, 그리고 지은아.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고소할 거야. 문서 위조죄, 사기 미수죄, 노인학대죄로. 어머니, 제발. 법정에서 보자. 저는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며느리의 SNS를 공개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영정사진 버렸다 키읔키읔키읔 속 시원.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싶음. 명품 가방 또 샀다. 시어머니한테는 비밀 키읔키읔. 이 글들을 캡처해서 친척들에게 전부 보냈어요. 시댁 친척 단체 카톡방. 총 37명이 있었습니다. 캡처 이미지를 올렸어요. 5초 후. 뭐야 이게? 지은이가 정말 이랬어? 믿을 수 없다. 조상님 영정을 쓰레기통에. 이건 천벌받을 짓이야. 집안 망신이네. 지은이 전화번호 지운다. 친척들이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다음은 며느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가는 카페 정보를 알아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친구들과 모인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저는 그 카페로 갔어요. 카페 안에는 며느리와 친구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누구세요? 저는 최지은의 시어머니 김영숙입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조용히 있어. 저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집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영정사진을 벽에서 떼어내는 장면. 베란다로 가는 장면. 쓰레기 봉투에 던지는 장면. 쿵. 친구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제 남편 영정사진입니다. 며느리가 제사 날 버렸어요. 그리고 SNS 캡처본을 나눠줬습니다. 영정사진 버렸다 키읔키읔키읔 속 시원. 친구들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이랬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들어보세요.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500만 원 주고 가짜 진단서. 친구들이 일어섰어요.
지은아, 너 미쳤어? 나 너랑 친구 못하겠어. 인간성 의심된다. 한 명씩 카페를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어머니, 지은아,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며느리의 핸드폰은 불이 났어요. 친구들이 단체로 연락을 끊었거든요. 카카오톡 메시지. 지은아, 미안한데 우리 더 이상 못 만나. 너 때문에 창피해.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천벌 받을 거야. 며느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 오전 10시.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일어서세요. 모두 일어섰어요. 앉으세요. 며느리 최지은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피고인 최지은, 노인학대 및 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40대 여성 검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경제적,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검사는 CCTV 영상을 틀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영정사진을 쓰레기 봉투에 던지는 모습.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피고인은 조상의 영정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에 따른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검사는 SNS 캡처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피고인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영정사진 버렸다 키읔키읔키읔 속 시원.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또한 피고인은 시어머니 도장을 위조해 30억 원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위조된 대출 신청서가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죄 및 사기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녹취록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강제로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지은, 할 말 있습니까? 며느리는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지은, 귀하는 노인을 학대하고 조상을 모독하고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효와 예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최지은, 노인학대죄 및 문서 위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 노인학대 예방교육 80시간을 명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판결 후 저는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법원 복도였습니다. 며느리는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은아, 넌 조상을 모독했어. 어머니, 영정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아, 하늘이 다 보고 있었어. 이게 천벌이야. 하늘이 내린 벌.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지은아, 평생 기억해. 내가 버린 그 영정사진 속 사람이 248억 원을 남겼다는 걸. 어머니, 그리고 언젠가 너도 늙어. 너도 며느리를 맞이할 거야. 며느리가 떨었어요. 그때 내 며느리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내 영정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어머니, 제발. 그게 진짜 천벌이야. 내가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 저는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공허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여보, 복수했어요.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아들 민준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와 이혼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거부했어요. 엄마,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럼 나도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여보, 나 너무 외로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재단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김철수 제사문화보존재단. 우리 전통을 지키는 재단이요. 한 달 후 재단 설립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김철수 제사문화보존재단. 설립 목적. 전통 제사 문화 교육 및 보존. 조상 모독 피해자 법률 지원. 독거노인 명절 지원. 영정사진 복원 지원. 제사 음식 무료 제공. 기금 50억 원. 개소식 날 기자들이 왔어요. 김영숙 이사장님, 왜 이런 재단을 만드셨나요? 며느리가 제 남편 영정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그 남편이 248억 원을 남겼어요. 이 돈으로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며느리와는 화해하실 건가요? 아니요. 조상을 모독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매년 남편 제사를 지내고 우리 전통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노인들을 도울 거예요. 저는 남편 묘소 근처에 작은 집을 샀어요. 양평 산자락. 묘소에서 5분 거리. 여보, 이제 여기서 살게요.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방 2개, 거실, 부엌. 창문을 열면 산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묘소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계세요. 새로 만든 영정사진을 묘비 앞에 두었어요. 깨끗하고 새로운 액자 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복수 끝났어요. 하늘의 이름으로. 1년 후, 봄. 묘소 주변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하얀 벚꽃이 산을 덮었습니다. 여보, 벚꽃 피었어요. 저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혼자서 정성껏 준비한 제사 음식, 북어국, 산적, 전, 나물, 과일. 여보, 잘 드세요. 절을 올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랑 이혼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사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5년 후에 다시 연락해라. 그때 내가 진짜 변했는지 볼게. 그리고 매년 내 아버지 제사는 엄마 혼자 지낼 거야. 용서는 아직입니다. 5년이 지나서 민준이 정말 변했는지 봐야 해요. 벚꽃잎이 영정사진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여보, 내가 복수했어요. 하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영정사진 버려진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나는 김영숙, 248억 원 재산의 주인이자 재단 이사장, 그리고 무엇보다 조상을 지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매주 독거노인들에게 제사 음식을 나눠줬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단 직원들, 봉사자들, 그리고 도움받는 노인들.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벚꽃잎이 창문에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끝.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야. 두 번째 장. 등기부등본 마이너스 성남시 분당구 상가. 소유자 김영숙. 시세 45억 원. 세 번째 장. 주식 계좌 내역. 보유 주식 총액 20억 원. 네 번째 장. 은행 예금 통장. 잔액 3억 원. 총합계 248억 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248억? 응. 놀랐니? 내 시어머니가 248억 재산의 주인이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안 말씀하셨어요? 앉아, 지은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앉으라고. 며느리는 다시 앉았습니다. 지은아, 그리고 이거 봐.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대출 신청 기록 위조. 이거 내가 한 거지?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은행에 다 기록 남아있어. 내가 내 도장 위조해서 30억 대출 받으려 했어. 어머니, 저는. 그리고 이건? SNS 캡처본을 보여줬어요. 영정사진 버렸다 키읔키읔키읔 속 시원.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핸드폰에서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내가 재산 관리하는 거지. 병원 의사랑 얘기했어. 진단서 써주기로 했어.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은아, 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어머니, 그건 500만 원 주고 가짜 진단서 받으려 했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민준아. 네, 엄마. 너도 알고 있었니? 엄마, 너도 나를 요양원 보내려 했지? 통화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양원 보내야 할 것 같아. 제사도 매년 지내시고 좀 집착이 심하신 것 같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저는 민준아, 너희 집 월세 아파트지? 네. 그 아파트 누구 건물인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내 건물이야. 네. 성남 상가 건물. 그 안에 너희 집이 있어. 월세 500만 원 내고 있지? 다음 달부터 월세 2배야. 1000만 원. 엄마. 그리고 생활비 더 이상 안 줘. 너희가 알아서 살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지은아. 오늘부터 나는 너희 엄마 아니야. 248억 원 재산의 주인일 뿐이지. 엄마, 어머니, 그리고 지은아.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고소할 거야. 문서 위조죄, 사기 미수죄, 노인학대죄로. 어머니, 제발. 법정에서 보자. 저는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며느리의 SNS를 공개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영정사진 버렸다 키읔키읔키읔 속 시원.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싶음. 명품 가방 또 샀다. 시어머니한테는 비밀 키읔키읔. 이 글들을 캡처해서 친척들에게 전부 보냈어요. 시댁 친척 단체 카톡방. 총 37명이 있었습니다. 캡처 이미지를 올렸어요. 5초 후. 뭐야 이게? 지은이가 정말 이랬어? 믿을 수 없다. 조상님 영정을 쓰레기통에. 이건 천벌받을 짓이야. 집안 망신이네. 지은이 전화번호 지운다. 친척들이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다음은 며느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가는 카페 정보를 알아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친구들과 모인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저는 그 카페로 갔어요. 카페 안에는 며느리와 친구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누구세요? 저는 최지은의 시어머니 김영숙입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조용히 있어. 저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집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영정사진을 벽에서 떼어내는 장면, 베란다로 가는 장면, 쓰레기 봉투에 던지는 장면. 쿵. 친구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제 남편 영정사진입니다. 며느리가 제사 날 버렸어요. 그리고 SNS 캡처본을 나눠줬습니다. 영정사진 버렸다 키읔키읔키읔 속 시원. 친구들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이랬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들어보세요.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500만 원 주고 가짜 진단서. 친구들이 일어섰어요. 지은아, 너 미쳤어? 나 너랑 친구 못하겠어. 인간성 의심된다. 한 명씩 카페를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어머니, 지은아,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며느리의 핸드폰은 불이 났어요. 친구들이 단체로 연락을 끊었거든요. 카카오톡 메시지. 지은아, 미안한데 우리 더 이상 못 만나. 너 때문에 창피해.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천벌 받을 거야. 며느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 오전 10시.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일어서세요. 모두 일어섰어요. 앉으세요. 며느리 최지은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피고인 최지은, 노인학대 및 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40대 여성 검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경제적,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검사는 CCTV 영상을 틀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영정사진을 쓰레기 봉투에 던지는 모습.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피고인은 조상의 영정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에 따른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검사는 SNS 캡처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피고인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영정사진 버렸다 키읔키읔키읔 속 시원.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또한 피고인은 시어머니 도장을 위조해 30억 원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위조된 대출 신청서가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죄 및 사기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녹취록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강제로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지은, 할 말 있습니까? 며느리는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지은, 귀하는 노인을 학대하고 조상을 모독하고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효와 예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최지은, 노인학대죄 및 문서 위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 노인학대 예방교육 80시간을 명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판결 후 저는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법원 복도였습니다. 며느리는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은아, 넌 조상을 모독했어. 어머니, 영정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아, 하늘이 다 보고 있었어. 이게 천벌이야. 하늘이 내린 벌.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지은아, 평생 기억해. 내가 버린 그 영정사진 속 사람이 248억 원을 남겼다는 걸. 어머니, 그리고 언젠가 너도 늙어. 너도 며느리를 맞이할 거야. 며느리가 떨었어요. 그때 내 며느리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내 영정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어머니, 제발. 그게 진짜 천벌이야. 내가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 저는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공허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여보, 복수했어요.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아들 민준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와 이혼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거부했어요. 엄마,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럼 나도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여보, 나 너무 외로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재단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김철수 제사문화보존재단. 우리 전통을 지키는 재단이요. 한 달 후 재단 설립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김철수 제사문화보존재단. 설립 목적. 전통 제사 문화 교육 및 보존. 조상 모독 피해자 법률 지원. 독거노인 명절 지원. 영정사진 복원 지원. 제사 음식 무료 제공. 기금 50억 원. 개소식 날 기자들이 왔어요. 김영숙 이사장님, 왜 이런 재단을 만드셨나요? 며느리가 제 남편 영정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그 남편이 248억 원을 남겼어요. 이 돈으로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며느리와는 화해하실 건가요? 아니요. 조상을 모독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매년 남편 제사를 지내고 우리 전통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노인들을 도울 거예요. 저는 남편 묘소 근처에 작은 집을 샀어요. 양평 산자락. 묘소에서 5분 거리. 여보, 이제 여기서 살게요.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방 2개, 거실, 부엌. 창문을 열면 산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묘소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계세요. 새로 만든 영정사진을 묘비 앞에 두었어요. 깨끗하고 새로운 액자 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복수 끝났어요. 하늘의 이름으로. 1년 후 봄. 묘소 주변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하얀 벚꽃이 산을 덮었습니다. 여보, 벚꽃 피었어요. 저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혼자서 정성껏 준비한 제사 음식. 북어국, 산적, 전, 나물, 과일. 여보, 잘 드세요. 절을 올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랑 이혼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사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5년 후에 다시 연락해라. 그때 내가 진짜 변했는지 볼게. 그리고 매년 내 아버지 제사는 엄마 혼자 지낼 거야. 용서는 아직입니다. 5년이 지나서 민준이 정말 변했는지 봐야 해요. 벚꽃잎이 영정사진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여보, 내가 복수했어요. 하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영정사진 버려진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나는 김영숙, 248억 원 재산의 주인이자 재단 이사장, 그리고 무엇보다 조상을 지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매주 독거노인들에게 제사 음식을 나눠줬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단 직원들, 봉사자들, 그리고 도움받는 노인들.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벚꽃잎이 창문에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끝.